일상을 새롭고 눈부시게, 여행의 매 순간이 애틋하게, 대자연의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려보세요. 첫눈의 설렘을 닮은 삿포로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순간을 간직하세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1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한수영 리더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센트리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센트리아 ABO 문겸재 이주입니다. 저희 뜨겁게 5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계년도를 출발하는 골든타임의 시작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6, 7, 8월은 한국 아메이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기이죠. 이번 골든타임 뜨거운 여름과 같이 뜨겁게 도전하시면서 멋지게 A65의 기반을 마련하는 센트리아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자리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악수도 한번 하시고, 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오프라인 세미나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과거에 이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센트리아 월드의 하나의 사자성어죠. 미인 대칭. 자, 미는 뭘까요? 미? 오랜만에. 미소 짓고. 자, 인사하고. 자, 대화. 네, 대화하고. 아, 요게 조금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요번에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대화보다는 대단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네, 칭찬하고. 자, 그럼 저희 오랜만에 자 미인 대칭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파이팅. 너무 멋지십니다. 안만요. 네. 네. 아, 네. 뭐 하라셔. 이제 진행하시죠. 네, 다들 마스크를 쓰셨지만 또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게 또 보여가지고 저희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고 나면은 여기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서 함께 시작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센트리아 온라인 석세스 세미나 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센트리아 월드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시스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온오프라인 랠리, 게스트 스피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리더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께서는 끝까지 뜨거운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78 골든타임 프로모션 있죠. 프로모션 기간은 6월부터 8월 중 해당 프로모션을 달성하는 ABO인데요. 22년 5월 1일 이후 가입된 신규 ABO 렉으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하신 ABO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또 22년 5월 1일 이후 가입된 퍼스널 레그 중 한 레그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성장시킨과 동시에 본인이 브론즈 빌더를 달성하시면 미라클 파티, 한강 아라우 크루즈 선상 파티에 초대되어 오니 모든 리더분들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강 크루즈 저도 몇 번 타봤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야경에서 저희가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게스트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네, 바로 손재모 리더님, 오늘 게스트 리더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손재모 리더님이 작가로 또 데뷔를 하셨습니다. 마법의 성공 노트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센트리아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가 끝나고 손재무 리더님의 특별 사인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인을 받고 싶은 리친 리더님들은 세미나가 끝나고 뒤편에서 사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센트리아 그룹의 시스템 시간입니다. 아메이 마케팅의 진정한 가치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나이, 성별,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검증된 성공의 노하우인 센트리아의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센트리아 그룹의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학생의 입시 진로를 돕는 선생님께서 이제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멋진 리더로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리더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자리에서는 스폰서님이라고 칭해야겠죠? 네, 스폰서님이신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타인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은 굉장히 멀리서 오시더라도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죠. 초록초록하니까 시야도 굉장히 시원하고 힐링되는 그런 기분으로 여기까지 오셨죠? 네,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어디예요? 포항? 와, 멀다, 그쵸? 또요? 강원도 어디? 영월, 제 고향이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끝나고 악수 한번 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미팅을 하게 돼서 모두 다 성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 목이 메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사업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과정을 알게 되거든요. 저는 뭐라 그럴까? 제가 원하는 일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제 꿈인지 뭔지 몰라도 장래 희망이 나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환경과 여건은 전혀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나게 선생님을 하다가 보니까 한 15년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처음엔 애들 눈빛만 봐도 알았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늙을 때까지 나는 평교사로 정년퇴임할 거야 막 이랬는데 점점 제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그래서 야 이건 직업이다 생계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바뀌면서 되게 우울했던 어떤 그런 날이었어요. 멀리 발령을 받았는데 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시간에 내가 뭐를 하면 유익할까 하고 우연히 경영학 교수 강의 테이프가 있길래 꽂았어요. 근데 그분이 글쎄요 아메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그래서 제가 아메이라는 글씨가 있었으면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들었어요. 너무 진실하고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경청을 했어요.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야 아메이가 도대체 뭐지? 전혀 모르면서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죠. 누구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알아보고 났더니 와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기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오해는 다 풀어졌는데요. 마케팅에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일을 못할 때에 보험금이 나오라고 위험을 부담하면서 현재 돈을 내잖아, 그렇죠?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내가 돈을 이제 받아서 그걸로 해결을 하려고. 근데 아메이 마케팅에 보니까 보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움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공무원과 교사들을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연금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국민연금 넣어도 또는 은행원들은 월급이 많고 뭐 연구소도 월급이 많지만 국민연금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메에서 보니까 마케팅 속에서 연금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아닐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한 번 내지 두 번은 계속 갈 수가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더구나 무형 자산이라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 오해는 풀어졌고 이 상황에서 비전이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와, 아메이가 이런 거야? 정말 비전 있는 일이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남들이 좋지 않게 얘기하고 뭐 가끔 보도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의 대빵이라 그러고 뭐 다단계가 뭔지 몰라도 느낌은 안 좋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는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내 인생이지,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가고 아니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거는 내 인생이 안 되잖아, 그렇죠? 언제나 갈지자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확하게 검토하기로 시작했어요. 6개월, 8개월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이건 사실이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거는 공개된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개되어 있잖아요. 누가 감춰. 여기 오라고 다 공개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났더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멀리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한다는 건 퇴근 이후에 이걸 한다? 아무도 출퇴근을 안 했거든요. 170km 왕복 운전을 여자가 혼자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 쌤들도 못할 때. 근데 내가 퇴근하고 아메를 한다? 이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아메를 하는 5년, 10년과 하지 않는 5년, 10년 후에 나는 어떨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프는 잘 대입을 해야겠죠. 그랬더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완연히 차이가 나요.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만큼 이익이니까 해보자.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해야 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금원대를 출퇴근하면서 아메를 또 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저의 Y 아메를 몰랐을 때는 뭐 지금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쪼개고 다듬고 줄이고 참고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뭘 원한다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바람은 있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마케팅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에 하는 일이 헬핑 피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 분명한 Y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하겠어. 근데 어떻게 출퇴근하기도 바쁘고 아무런 시간이 쪼개지지가 않는데 시골 학교에 발령이 나서 3가지 업무를 제가 동시에 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외에는 뭐 짬이 전혀 없었어요. 금원대를 출퇴근해야 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에 시스템이 저한테는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초창기에는 뭐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체계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똑같아요. 아메 시스템이. 그리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저하고 전혀 다른 나이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 다른 성별의 다른 성격의 성향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스템이 없다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뭔지를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이 경제의 자유로 가는 길이 시스템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만들어라. 삼성처럼. 아니면 사라. 스타벅스처럼. 저는 만들지도 사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만들어진 걸 활용하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내가 시스템을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활용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시간이, 환경이, 조건이 이거는 상관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정말 충실하기로 결정을 했죠. 잘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효과를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편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건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규칙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그 규칙적인 것에 규칙을 따르는 게 가장 사실은 쉬워요. 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면 그럴 때마다 정신적인 에너지는 엄청나게 고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화되어 있고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거죠. 그래야지 시스템을 돌고 돌았을 때 더 반경이 커지는 확장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스템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사업을 복제하는 데 극대화다. 내가 하는 만큼을 누구는가 똑같이 이 시스템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복제. 나의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것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서 다 같이 했을 때는요, 혼자 할 때보다 엄청난 시스템이 그 시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은 지속해서 성장한다는 것, 이게 시스템의 효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스템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면 반드시 시스템대로 내가 하리라. 내가 시스템이 되리라.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저쪽에 놓고 난 여기서 동동거리고 있으면 확장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충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템의 구조를 우선 알아야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A 스텝, 방법이에요. 이 시스템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속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1번부터 10번까지도 제일 중요하다는 게 미팅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오셨어요? 이 멀리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너지와 에너지를 받고 현장에서 내가 더 나의 열정, 내면의 발전소가 돌아가기만 하면요. 계속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10가지예요. 저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미팅을 참여하면서 매일매일 이 10가지를 해낸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그 자리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못하는 건 없어요.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팅이 그러면 뭔지 한번 볼게요. 미팅은 지금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평면과 이 입체와 그다음에 이 공간 속에 있는 어떤 기운, 에너지, 어떤 힘 이런 것들은요. 온라인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은 현장에 와야 되고요. 그 환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 참석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미팅을 왔을 때요.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저는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밤중에 다들 퇴근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쇼크를 받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니까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신념이 생기는 거죠. 신념은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릴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념부터 가져야 돼요. 학습을 계속 했을 때 마케팅을 알아듣고 오해가 풀어지고 나는 이해했으나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배움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정말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허투루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는 거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행동으로 바꾸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학습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세포를 팍 열고서 듣는 쪽쪽 세포 속에 쏙쏙 뼛속에 새기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알면 되지 뭐 10번 들어야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새기는 거예요. 새긴 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광로의 원리, 날로 우리 장작계피 피워보면 그 안에 젖은 연탄을 넣어도, 조약돌을 넣어도요. 조각탄이죠. 넣었어도 꺼내면 얘가 그냥 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계속 마르면서 결국은 불을 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가 바로 미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팅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무조건 50%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미팅은 두 가지가 있네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빨리 온라인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의 미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온라인이 강화되다가 이제는 오프라인과 병행하고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 모든 것을 풀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저께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소비자들과 파트너들과 오프라인으로 대면 미팅을 하면 친밀감도 증대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뭔가를 했을 때는 훨씬 집중력이 좋아지겠죠. 근데 온라인도 장점이 있어요. 타 지역에 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고 이러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동 시간이 절약이 되고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 잘 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업은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비도 더 극대화될 거다는 거죠. 왜? 두 가지 모두 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또 난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과. 자, 센터 미팅, 홈 미팅, 이벤트,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미팅의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 미팅들은 다 여러분들이 홈 미팅에서는 실제로 실무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도 해보고 제품 설명도 해보고 뭔가 시스템 강의도 해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센터 미팅은 이렇게 이제 또 센터 미팅을 왔을 때에 좀 더 전문적인, 좀 더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를 해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드림 빌딩, 정말 꿈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이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벤트, 오늘 이제 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벤트가 있죠. 랠리,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옆에서 같이 보던 이 사람이 브론즈 빌더가 되네, SP가 되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구조 중에서 A 스텝을 모두 설명드리고 나서 탱코화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A 스텝으로 가볼게요. 첫째, 꿈의 정리. 모두 아메이를 하는 초창기에는 내가 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을 때 꿈이 있어? 이렇게 묻게 되죠. 그렇죠? 이 어른들이 새삼스럽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참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왔을 때 꿈을 얘기하는데 내 꿈이 뭐지? 난 선생님 되는 걸로 끝났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건강하게,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시지 않게 뭔가 좀 아무 일 없이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5년 후는 더 나아지겠다.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겠어요. 요행을 바란다는 거는 그중에 몇 개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꿈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왜 꿈을 못 꿨을까? 꿈을 이룰 수 있는 뭔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생각이라는 건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없을 때 아예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죠. 나는 생각도 못 해봤어. 이런 거. 그렇죠? 아예 나한테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붙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누가 나한테 출퇴근하라 그랬어요? 미팅 때 왔다 가면 도장 찍어서 뭐 내가 출석부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분명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부터 확고하게 알아내야 돼요. 의외로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분명히 원하지? 어렴풋이 말고 내가 분명하게 원하는 거. 자, 우리 가깝게는 A65 지중해 크루즈를 진짜 원하나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게 그냥 분명하게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데 원하려니까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고 내가 바쁜데 피곤한데 힘든데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애들이 어린데 지금 우리 신랑하고 뭐 어디 떨어져서 뭐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원해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원하냐 안 원하냐만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원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로 그러니까 힘들까 봐 내가 안 될까 봐 막 이 까봐 때문에요. 원하지 않게 돼요. 말로는 원한다 하는데요. 속으로는 원하지 않아요. 힘들까 봐 안 될까 봐 그 까봐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밀이에요. 원하는 게 분명하면 다 된다. 그 뒤에 조건을 안다는 거예요. 왜? 원하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왜? 말에 힘이 있잖아. 내가 뱉은 말이 나한테 되돌아와요. 우주에서 돌다가.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 하면 나한테 나쁜 결과가 돌아와요. 좋은 말을 하면 내가 나간 그 에너지와 힘이 플러스예요. 그게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는데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돈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보낼 때 잘 보내라 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밥을 샀어. 이 돈 내 지갑에서 다 나가는 거죠. 갔다가 잘 갔다 와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내가 뱉은 말 갔다가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냐 하면 정말 긍정의 플러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바램은 에너지가 없죠. 내가 해야 될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분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중해 크루즈를 갈 거야.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속으로 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에너지가 다른지 아세요? 그 말이 돌아와요. 그래서 단어를 잘 쓰라 그래서 말을 하세요. 꿈은 말을 하세요. 근데 말 못할 꿈이 있어요. 그거는 조용히 내가 나한테 얘기하면 돼. 말 못할 꿈이 있어요. 그게 더 간절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한테만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라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한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이, 이 빨간 글씨, 이 말이 여러분들 꺼여야 돼.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이루어지겠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말이 내 거라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꿈을 단단하게 세워야 돼.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함이 분명하다면 그건 딱 빌딩 쌓듯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비즈니스를 저는 안 만났으면 꿈을 못 만났을 거예요. 왜? 내 생각 속에서 나오지를 않죠. 빤하니까 삶이. 왜? 꿈이라는 건 시간과 재정이 풍요로울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고 아메이를 정확하게 알고 본질을 알고 비전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계속 커질 거예요. 계속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꿈이 없고 많지 않고 커지지 않는다면 아직 아메이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밖에 안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꿈은 커질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꿈을 적는데 이건 지식이거든요. 꿈을 적는 것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가장 빠른 거는 이렇게 멘토링 하는 거죠.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발표를 같이 해보고 아 나는 그거 나도 참 하고 싶은데 미처 내가 생각을 못했었네. 그 꿈 나도. 이런 식으로 자꾸 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다 적으세요. 가고 싶은 곳도 다 적으세요. 어디를 가고 싶은지 상상도 안 해봤기 때문에요. 세계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알기 시작하면 돼요. 남들이 스위스 좋다며 그럼 나 거기 가보고 싶을까? 가보고 싶겠지. 가면 좋겠지.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시간이 많고 그리고 돈에 여유로움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쭉 그냥 막 나열해서 써보세요. 100가지를. 100가지 이상 적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자, 그 대신 꿈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간절해야 돼요. 정말 이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일까? 미래에 내가 이루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지금 느끼면요. 바로 이루어져요. 진짜 이루어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다 책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야 돼. 내가 A65 지중해 크루즈를 탄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그 기분을 지금 가지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석양에서 와인 한 잔을 할 때 내가 누구랑 한 잔을 하면서 어떤 노을빛에서 어떤 포즈로 어떤 옷을 입고 내가 한 잔을 꼭 해야지. 그럴 때 내가 기분이 어떨까? 막 이런 거 상상을 하면 그게 바로 이루어져요. 진짜 그 시간이 미래에 내가 가 있는 것을 현재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갔을 때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계획을 하는 거예요. 선상 파티에서 내가 무슨 색 드레스를 입을까?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아마 이런 거를 미리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간절해야 된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면요. 이제 안 간다는 걸 본인이 못 믿죠. 간다는 걸 자기가 믿게 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거거든요. 작은 거는 별로 노력도 없고 별로 우리가 크지 않은 것은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큰 꿈을 가지세요. 가까운 미래에 작은 거부터 큰 거 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시각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크루즈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변에 계속 띄우고 그 영상을 계속 보고 하는 거는 가시화했을 때에 더 선명하게 내 뇌리 속에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24시간 존재한다면 그건 무조건 이루어져요. 근데 A65 지중해 갈 거예요? 글쎄요. 이건 벌써 내 머릿속에 없는 거죠. 깜빡깜빡하면 못 찾아요. 깜빡깜빡 하려다 불 꺼집니다. 자, 그러면 꿈이 있다는 것을 실현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시한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꿈을 실현한다라는 것과 동의어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게 지중해 크루즈를 가려면 징검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목표. 그리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는 목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1살 더 먹는 거 이런 거 목표가 아니거든요. 내 파트너들이 브론즈 빌더를 막 도전을 해. 그러면 나는 SP 되겠네.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는.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고요. 이 도전적인 목표는 나의 역량을 현재보다 20% 더 힘을 써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의 목표를 잡으셔야 돼. 20%. 허황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한테 이번 달 목표를 못했어. 다음 달 목표를 또 못했어. 계속 목표를 못 도달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나한테 실패자의 시뮬레이션을 계속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비즈니스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역량을 최대한 쓸 수 있는 20% 업된 목표. 그걸 만들어 놓으면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스폰서가 이 목표 잡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내가 어쩌다가
내 지인들이 내가 SP 가볼게 그랬더니 막 정수기 사주고 L400 사고 바이크 사고 막 이래서 내가 막 네트워크도 없이 막 SP를 갔어. 그럼 다음 달 목표가 또 Q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미 목표 발표할 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는 목표를 반드시 해야만이 내가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멀리 놓고서 쪼개야 돼요. 단기, 중기, 장기로. 단기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나 브론즈 빌더가 되는 그 기간의 목표를 잡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6개월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중기 목표는 브론즈 빌더부터 파운더스 에머럴드 될 때까지의 이 징검다리를 목표로 잡으세요. 그럼 파운더스 에머럴드 A65 지중해 간다면 언제인지가 딱 나오죠. 이 기한이 결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장기 목표는 파운더스 에머럴드부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그러면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면 연봉 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1억에 도전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나의 그냥 일반 생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실 가능한 일이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회사를 근무한다면 내가 아니면 이제부터 뭐 어떻게 알바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좀 해본다면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가능해. 왜? 도구가 있으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도달하려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이 실행됐을 때는 목표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거죠.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이클로 돌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계획이 굉장히 수월하게 짜질 수 있어요. 아직도 계획성이 없다면 시간은 많이 써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멀리 놓고 장기 목표를 놓고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내가 파운더스 에머럴드야 아니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야 목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쪼개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쭉 쪼개요. 그 다음에 연 단위를 월 단위로 쪼개고 한 달을 4주로 쪼개고요. 그 4주에 1일을 만들어내요. 오늘 하루가 있어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냈기 때문에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거예요. 오늘을 빼버리고 내일 시간을 쓴다는 거는 못 간다는 뜻이에요. 왜? 내일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계획이 있어요. 근데 다들 허구 많은 날 중에 내가 내일부터 하지 뭐 이게 실패자의 마인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인드가 이건 실패자 흉내를 내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이 성공자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하면 좋은데 오늘 만찬을 하고 그거 이제 내일부터 해도 우리 뭐 바디케 할 때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일부터 그냥 정말 내일이 왔을 때 오늘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또 내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없다면 무계획이라면 실패를 계획한 거하고 똑같아. 난 오늘 하루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나? 자, 그러면 보세요. 꿈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아메이를 왜 해야 되는데 좋다고 하니 돈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었던 거 이게 결단이에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꿈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구나. 꿈이 있어야지 비즈니스를 하지. 꿈이 없으면 오늘도 쉬고 싶고요. 저는 정말 자고 싶고요. 매일 졸음운전하느라고 신호등만 대기하면 앞에 차 계속 받아갔고요.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이 차로 다시는 보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를 했어요. 제가 그 옛날에 렌트가 얼마나 비싸. 그렇게 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꿈이 분명하고 이 비즈니스가 되는 게 맞으니까 제가 그랬지. 안 그러면 내가 이러겠죠. 아이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맨날 자동차 사고 내고 이게 뭐 돈을 버는 거야 잃는 거야. 뭐 괴롭다 막 이랬겠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쾅 하면 무조건 명함 딱 주고 회사 연락하세요. 이거 나 이제 발 가는 거예요. 내 차는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계속 그랬어요. 그 어떤 때는 또 와서 생각하면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막 이러고 주고 가고 막 이랬어요. 계속 정말. 그래서 졸음 운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출퇴근할 때요. 편도 1차선으로만 가야 돼. 계속 양쪽 차선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 큰 트럭이 가면요. 그 뒤 따라가면 저는 영락없이 졸아요. 그런 차를 막 시골길을 추월해서 날아다녔죠. 그때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 차는 날개만 달면 뜬다.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문제를 붙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했잖아요. 뭐 내가 다쳤어, 뭐 돈을 잃었어, 뭐 문제예요, 그죠?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돼요. 그래서 꿈을 분명히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는 되는 게 100%입니다. 그거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혼자 했는데 둘만 됐어도 이건 100% 되는 거 아니에요? 100% 성장했잖아. 한 명 회원 가입시키면. 100% 성장했죠. 무조건 되는 사업이에요. 나 혼자 10년을 지내 이거 안 되겠지. 무조건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죠. 내가 꾀부리고 열심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되는 게 분명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지. 내 에너지를 투입해봐야지. 내 시간을 투입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메이 말고 직장 생활도 똑같아. 열심히 안 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라면 그렇죠. 알바도 똑같아요. 시간 맞춰서 안 가면 잘리죠. 그래서 이건 삶의 자세예요. 성실성은 본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라도 성실하게 지내는 게 유능과 성실 두 가지가 있어야지 최고로 성공한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유능이 아니라 성실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성장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변화하겠다.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목숨만 지불 안 하면 되잖아. 안 죽어. 이거 하다가 죽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출퇴근도 하기 힘든데 내가 아메이를 해 밤에 하다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두지 뭐. 이러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안 하던 것을 하겠다라는 행동을 결단해야 돼요. 이건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포기해야만이 내가 이 시간에 투입할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걸 포기했어요.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잠자는 거 포기하고요. 그 다음 9시 뉴스 안 보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무식해지고 뭐 신문 안 보고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번 9시 뉴스를 1시간씩 봤거든요.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퇴근 이후에 잠깐 운동을 하다가 그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오고 뭐 휴일에는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 좋아하는 운동을 포기했어요. 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결단을 제가 했었고요. 이 시간과 노력을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탱커에 투자를 해야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 내 미래를 바꾸는 일이 현재 해야 될 중요한 일이잖아요. 바쁜 일 말고 시급한 일 말고 급하고 시급한 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안 급하고 안 바쁜데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겠다. 그게 중요한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아멘 미팅 한 번 안 온다고 몸표가 나요. 뭐가 문제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스가 가는 거지. 나 안 갔잖아. 시스템 안 탔잖아.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탱코아를 정말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입했을 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어쩌면 우리가 아멘을 하겠다라는 모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엔 저절로 되죠. 꿈이 분명하고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나는 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어요. 되는 건 100%야. 그럼 이제부터는 너무 쉽죠. 자, 첫째 해야 될 일은 명단이에요. 명단을 작성할 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 안 돼요. 왜?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 본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누굴 도와서 함께 성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비즈니스의 매력을 느껴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사람이 성공해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아메이를 피할까? 그럼 내가 아메이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일이라는 것의 가치로움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헬핑 피플이라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롭잖아요. 자, 그리고 노트의 명단을 반드시 써야 돼요. 노트에 쓴다가 중요해요. 핸드폰에 있는 거 뒤져본다 아니에요. 노트에 쓴다. 그룹별로. 그리고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명단이에요. 왜? 이 명단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만남을 갖는 것들이 행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입견이나 미리 예측해서 이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이런 거 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우유 배달 아줌마, 야구르트 아줌마, 슈퍼 아저씨 이렇게 이름을 모르면 그렇게라도 쓰면 돼요. 자, 150명 정도를 쓰시고 이제 그 명단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겠죠. 또는 톡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친구들하고 교류를 안 하다가 처음엔 지인들을 만나니까 정말 예전에 친했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지인을 만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메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만나려고 내가 시도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우물쭈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나한테 비전 있는 이 아메이를 내가 그 친구한테 전해주면 그 친구가 잘 못 알아들을지언정 내가 10번이라도 만나면 알아듣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돕기 위해서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왜 머뭇거리고 전화를 못하고 만나자고 못하냐는 거죠. 그거는 내가 아메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아직 안 세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을 설득하셔야 돼. 내가 정말 좋은 것이라 좋은 친구한테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본인이 본인을 설득한다면 너무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좋은 걸 알려주고 네가 예스를 하면 내가 너를 열심히 도울 거니까 나는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그에게 만나야 되죠. 도도한 자세하고 틀려요. 당당한 떳떳한 자세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초 있게 하고 막 하나만 써줘 막 이러는 게 아니죠. 한 번만 와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스초 있게 당당하게 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 지낼 때 네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해서 난 아직까지 그걸 기억해. 너는 굉장히 멋지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네가 떠올랐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 사람 기분 좋겠어요. 그죠? 진짜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과 초청을 통해서 사업 설명, 아까 그거는 이제 방법이에요. 사업 설명을 내가 해주던지 이런 곳에 와서 듣던지에 대한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주기 위한 사업 설명, 아메이를 한다 이퀄 사업 설명한다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는 폼이 다 있어요. 그 폼대로 왜 누구나 기승전결이면 이해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입부부터 전개하고 결말 내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공부하고 자기의 시나리오 우리가 수업을 가르칠 때 수업 지도안을 다 짜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어떤 말을 쓰겠다. 제가 처음 홈미팅에서 사업 설명을 발표할 때요. 밤 홀랑 새우고 출근했어요. 토시까지 다 적느라고. 그러니까 그리하여 뭐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홈미팅에서 발표한 게 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입에 이제 붙죠.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게 사업 설명을 입에 단내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그 사람이 이제 듣게 됐어. 내가 해줬어.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이 그때는 오해가 풀어지고 비전도 느껴요. 들었으면. 그러나 그게 그 사람께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런다고 다 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비전을 봤을 때 내가 그 다음엔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돼. 후속 조치를 해줘야 돼요. 팔로우 스루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나 붙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의 망각 곡선이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60% 80%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되면 완전히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틀을 넘기지 말고 다시 만나야 된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도구를 주셔요.
이 오디오를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생각났어. 그래서 내가 이걸 너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하도 안 듣길래 이랬어요. 아메이 글씨는 다 빼고 들을 때 아메이는 다 빼고 들어. 네 전공에 되게 중요해. 이러면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빼고 듣나? 다 들리지. 그렇지만 거스름이 없죠. 아메이는 다 빼고 들어. 그래서 그런 어떤 멘트를 해야 돼요. 이 책을 내가 왜 빌려주냐 하면 이런 멘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과 CD를 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미 스폰서는 많은 경험을 해봤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 점검처럼 같이 상담을 하는 거죠. 내 계획은 뭐고 목표는 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컨택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인데 그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명단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부터 후원하면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적인 얘기를 오래 하는 거는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적인 모든 고민거리는요, 아메이 성공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큰 볼일 보면 작은 볼일 다 따라 해결되잖아, 그렇죠? 화장실에 써 있더라고요.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냥 성공에 집중하셔요. 작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어떤 상담을 하셔서, 왜 스폰서도 사람인데 스폰서 힘 빼갖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힘을 내야죠.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제하는 비즈니스예요. 아바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1000만을 돌아가는 사람이 되듯이 내 파트너도 1000만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렇게 다 복제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복제는 심플하고 편리하고 좀 간편해야 돼요. 복잡한 거는 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제를 하는데 내가 모범스러워야죠. 정말 미팅에 참석 잘하고 시스템에 조인이 돼서 내가 시스템을 생활화하고 이런 모범을 보여주면 파트너들이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따라하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전해준 스폰서는 그냥 감사한 거죠. 왜? 내가 못 알아들을 때 계속 나한테 알려준 거죠. 스폰서가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사실은 후원하다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후원한 사람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감사한 거거든요. 스폰서는 사람이라 완벽할 수가 없어요. 바라지 마시고.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는 거고, 우리 스폰서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너무 감사한 거고. 왜? 내가 또 스폰서니까, 파트너한테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범스럽게 스폰서한테는 감사하게, 파트너에게는 정성을 다하는 거야. 왜? 애기 키우듯이. 아메 애기예요. 베이비 키우듯이 정성스럽게 똥을 좀 닦아내야죠. 처음에. 네가 닦어. 이렇게 애기 키웠어요? 아니잖아, 그렇지? 칠칠맞게 흘리고 하면 다 닦아주세요. 못 먹으면 먹여주고. 그래서 대신 가서 쇼도 플랜도 해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꿈이 정립되지 않으면 모든 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아메이가 잘 안 되지? 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지? 했을 때에는 뭐 때문이냐? 꿈이 정립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매일 다시 생생하게 꿈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탱코아는 저런 방법으로 하는데 내가 뭘 하느냐는 거죠. 첫째, 체력이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내가 삶에 우리 쌤들을 저번에도 만나니까 그래. 현직 교사가 이제 둘 있어. 나머지 다 퇴직하고. 근데 저를 꼭 현역이라고 해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장거리 마라톤 운동을 한다. 그럼 체력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정신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체력 뒷받침 한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의 시간을 잘 안배를 해야지 탱코화를 할 수 있는데 운동을 좋아하면 많이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시간이 찐바가 나고 그 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찐바 알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길면 1시간 이내 요 정도로 운동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 25cm 라이드가 있어서 너무 좋죠. 운동에 미친 의사가 강의했잖아요. 바이크를 타면 어떻다? 심장 근육, 폐 근육, 복부 근육,
엉덩이 근육, 이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다 좋아진다고. 그럼 바이퍼로 딱 해결이 되죠. 자,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책을 읽은 것만이 내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잡혀요. 들은 거 유튜브 이거 지식 안 된답니다. 유튜브로 조각조각 들은 게 내 것이 될 수가 뭐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나의 삶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식은 책을 읽어야 돼.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 사고를 바꾸려면, 내 사고를 성공자의 사고로 바꾸려면 책을 읽고 내 사고에 내용이 들어와서 바뀌는 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책 읽기를 30분. 책 읽기 나 좋아해. 한 권 다 떼어야지. 한 번 손에 들면 끝까지 나는 보는 스타일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하루에 매일매일 30분씩. 근데 책을 읽으려면 이거는 시스템에서 권하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살아온 사고와 내가 생각해온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일 수 있어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성공자의 사고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왜? 생각의 결과물이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내 사고를 바꿔야 돼. 그러려면 책을 씹어 먹어야죠. 한 권을 씹어 먹어야죠.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읽으니까 내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책을 덮고 사고를 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네. 나는 그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게 맞나? 이 책이 맞나?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겠네. 오케이, 나 이런 사고를 가졌겠어. 요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을 읽어보세요. 그럼 한 권만 읽어도 사람이 바뀌어요. 책 읽기 권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씹어먹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30분을 읽는데 사고 있게 읽으라는 거죠.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정말 빠르게 우리는 사고가 바뀌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시청을 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나 들었더니 계속 AI가 보내주죠. 그렇죠? 그럼 완전히 편파적인 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리더십, 성공 스토리, 사업의 비전, 사회 트렌드, 사업 설명한 거 그런 것도 따라하고 내가 또 사업 설명을 듣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편씩은 꼭 매일. 이게 시스템은 매일이에요. 자, 미팅 참석. 주 3회를 하는데 이런 미팅들을 빠지면 안 되죠. 스폰서가 오라 해서 온다? 이건 아직까지 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 우선순위에 미팅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미팅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만남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은 고정입니다. 그래서 미팅이 먼저 저는 스케줄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빈 시간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 약속을 잡아서 스케줄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빈 시간에 책을 보던 오디오를 듣던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그냥 차 안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스케줄이 모두 다 진행이 되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다 해야죠.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 잠 부족한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졸음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 피곤해요. 더블엑스를 먹었더니 졸린다와 피곤하다가 따로야. 암회하기 전에는요. 졸리면 피곤하고 피곤하면 졸린 줄 알았어요. 이 언어가 따로 나와요. 나 졸려 이렇게. 옛날에는 막 피곤해 이랬거든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피곤해가 나오는 건 비타민 부족이에요. 제품을 애용해야죠. 이거는 정말 내가 꿈을 이루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제품에서 나와요. 내가 미팅을 아무리 온다고 돈 벌어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품을 팔아서 성공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품을 내가 쓰면서 정말 좋은 것을 진짜 네가 왜 써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진실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환경 제품인데 지금에 와서 정말 이런 회사 거 안 쓰면 안 되죠. 환경 제품이라는 게 저는 제일 꽂혔어요. 소비자 계몽 운동 해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죠. 안 쓰면 안 돼. 막 내가 어떻게 해서든 쓰게 만들어요. 왜? 경제적이야. 건강에 더 좋아. 환경을 살려. 뭐 손해 날 게 뭐 있어요. 물 타는 거 귀찮아? 그러면 안 되지. 그 사고를 바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SOP, 장바구니 SOP 이런 것들을 내가 혜택을 받으면서 쓰고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아메이제프를 언제 내가 100%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 처음부터 무리해서 쓴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 사정에 맞춰서 마트 갈 거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쓰고 쓸게요. 이러면 사업이 너무 늦어져요. 쓰던 거 다 박싱 해놓고 그리고 이걸 경험해보고 그리고 쓰던 거 쓰세요. 제품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제품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진실하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 소비자 클럽을 만들어야 돼요. 나 혼자 써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의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 제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내가 딱 권해줘요. 그래서 썼을 때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고구마 캐듯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제품을 애용했고 학습하면서 애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내 경험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 줄 때 그 사람의 경험치가 계속 저한테 와요. 그 다음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은 경험치를 갖고 가기 때문에요. 정말 제품이 너무너무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내가 전달을 해주는 거였지 애용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알아서 써요. 그전에는 일부러 내가 갖다 줘. 왜? 그래야 만나니까. 그래서 소비자 클럽을 만드는데 VIP 소비자들을 본인이 애용을 하는 사람들을 15명 내지 25명 정도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400만 PB는 베이스에서 밑받침이 돼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제품 경험을 나누는 거고요. 고객 기록 카드를 꼭 작성하세요. 1명, 2명일 때는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여러 명이면요. 이 사람이 무슨 로션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디로션도 그냥 로션 달라고 그래. 그리고 화장품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뭘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저는 그걸 철저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소비자하고 대화를 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해요. 저 로션 주세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해놓고 뒤져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로션이구나. 이렇게 무슨 로션이었어요?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귀찮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하시면서 클럽을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설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0명에게 한다면 2명은 예스하고 후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이에요. 누가 사업 설명을 많이 했느냐가 파트너를 많이 만들고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은 소비를 해도 정말 애용자가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얼만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하시면 중기, 단기, 지중해 크루즈 다 가죠. 자, 상담을 아까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를 쌓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신뢰를 쌓았을 때에 내 재산이 돼요. 무형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신뢰 쌓기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나를 좀 낮춘다. 상대를 높인다. 전문가처럼 공부를 해서 잘 알려주세요. 그런 신뢰를 쌓고요. 자,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있죠. 우리 A 컨던트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도 되고 A 라이브 256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 지원 자료가 되면 좋겠어요. 인싸, 블로그 이런 데서 퍼스널 브랜딩을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믿으니까. 머뭇거린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건 부정이고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긍정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환한 빛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이 있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메이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자, 핑계를 찾을 것인지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것도 내 거예요. 그 몫은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법은 다 찾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 환경,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믿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도구를 잡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지중해 크루즈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